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하셨군요. 이제 나를 중고품으로 내팽개칠 거야?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받아들이세요. 지연 씨,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다. 제 아들은 그녀보다 더 나은 아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우리가 당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 같니? 거실 소파 밑에서 방금 찾은 작은 USB를 들고 내 목소리가 울컥하고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했다. 놀라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내 손이 떨렸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남편 서준은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잠시 고문 상태에 빠진 것으로 떠올랐고 재빨리 가식적인 차분한 표정으로 감추었다. 그건 어디서 났어요? 목소리가 낮지만 드러난 긴장감을 감출 수 없다며 그가 물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가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찡긋해서 책상 위의 노트북에 USB 키를 꽂았다. 동영상 파일이 뜨기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첫 번째 비디오를 누르면 저는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몇 달 전 출소한 서준의 동생이 어두운 주차장에서 암담한 거래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진짜 어이없게 된 게 그 영상에서도 서준이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서서 지켜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류를 교환하고 심지어 근영 선련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숫자들, 계약들, 모든 것들이 화면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이걸 나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왔어? 목이 메었어요. 모든 말들은 다음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 목구멍으로 막히는 듯했다. 현금, 위조 서류들, 그리고 거래적인 만남들. 지연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서준이가 침착하려고 애쓰며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 것을 덮기에 충분한 말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한 거 말고 그럼 형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체 뭡니까? 당신은 내가 이것이 단지 실수일 뿐이라고 내가 어리석게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소리쳤다. 얼굴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사랑했던 서준이도 아니고 믿었던 서준이도 아니다. 저는 끄고 싶고 이 밤을 떠나고 싶었지만 제 안의 어떤 부분은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다. 영상에는 서준이의 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도 등장한다. 그들은 한 방에 앉아 그들의 목소리가 나를 차갑게 하는 무언가를 토론했다. 그녀는 단지 부담스러울 뿐이다. 이혼하면 모든 재산이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삶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웠나요? 어머님도 같이 하시나요? 나는 목이 메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내가 키우려고 했던 모든 것이 농담인 것처럼 배신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서준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달릴 것도 용서할 이유도 없다. 그 작은 USB는 무해해 보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로 가는 문이다.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제가 한때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싸우거나 영원히 떠나거나.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와 생모가 나를 파멸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남편이 바람을 피울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당신을 인생에서 밀어낼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준비를 할 때 한때 감옥에 있었던 신우이가 나타나서 당신이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라고 위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이 이야기는 당신을 오싹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부산시에 사는 36살 지연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가족이 이상형처럼 보입니다. 저는 성공한 약사이고 제 남편 서준은 서울에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2명의 아이들과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꿈꾸는 삶. 하지만 그 완벽한 페인트 뒤에는 균열이 너무 커서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저는 행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남편, 예쁜 아이들, 아름다운 집만 있으면 삶은 그냥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가족 안에서 혼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수술, 회의, 미모를 꾸미고 싶은 부유한 고객들로 바쁘다. 그는 내 삶에서 거의 사라졌고 단단한 메시지들과 함께 휴대폰 화면에서만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 바빠요. 늦게 들어왔어. 너 먼저 자. 처음에 나는 그를 동정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를 이해해 줄까요? 내가 아내인가? 아니면 이 집의 그림자에 불과한가? 공허함이 점점 더 커져서 나는 밤을 새고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살아있나? 아니면 그냥 존재하는가? 가끔은 거울을 볼 엄두도 못 내는데 왜냐하면 나는 외롭고 지쳐있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그 균열들이 외로운 느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더 잔인한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누가 알았더라면 그들은 제 귀를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직업이 있고 명성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생각지도 못한 길로 들어섰다. 저는 제 결혼을 배반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배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후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경멸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몇 년 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나요? 그리고 누군가 내 곁에 와서 내 말을 듣고 더 이상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소중함으로 나를 만질 때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나는 바람둥이들에 대한 판단을 너무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잊혀진 느낌을 진정으로 이해합니까? 남편 옆에 누워있지만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느낌을 누가 정말 이해합니까? 동정받을 사람은 필요 없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고 성급하게 비난하지는 마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만약 일이 탄로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가족, 명예, 직업,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던 척 할 수도 없어요. 남편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는 알고 있나요? 눈치챘어. 아마도 그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만약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제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나쁜 여자, 비열한 배신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누가 내 처지에 놓이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만약 매일 밤 당신이 누워있을 때 아무도 옆에 없고 아무도 당신을 실제로 보지 않는다면? 만약 외로움이 당신을 매일, 매 시간 삼킨다면? 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 당신이 나라면 당신은 이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확실해요. 내가 한 것처럼 하지 않을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시기도만 나를 격려하고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항상 제게 강해지라고 가르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가 이런 상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나는 다른 생각을 할 힘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아버지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저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노후를 위해 저축한 계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결혼식 바로 전날에 남편인 서준에게 엄청난 돈이 전달되었어요. 그 돈과 함께 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있다. 별표 이것은 제가 달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마지막 돈입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별표. 나는 그 글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심장이 누구에 의해 꽉 막힌 것 같았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가 이 돈을 언급한 적이 없다. 나는 통장을 가지고 남편과 대질했다. 내가 그 앞에 수첩을 꺼내 물었을 때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준이가 통장을 보니 그의 눈에 담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한숨을 쉬기 전에 잠시 침묵하고 말했다. 나는 너에게 말하려고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의 가족은 파산했다. 그 돈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출발을 하게 했다. 너한테 이용당하기 싫어서 숨겼어? 나는 싱긋 웃었다. 제가 이용당하는 느낌을 원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날 이용했나? 그는 즉시 손을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진심으로 널 사랑해. 나는 단지 내가 나를 잘못 생각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남자를 노려보았다. 몇 년 동안 나는 우리의 사랑이 진심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몰랐던 빚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메모는요? 나는 목첨을 돋우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해서 당신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나요? 서준은 몸이 굳어서 그의 눈은 다른 곳으로 피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 평생 당신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널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게. 또 뭐 있어요? 나는 손에 든 수첩을 꽉 쥐었다. 그가 입술을 깨물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돈을 받아들이면 당신과 이혼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씁쓸하고 쓰라린 웃음소리. 그럼 사랑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결혼하는 거야? 서준이 황급히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넌 날 믿어야 해. 당신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 하지만 제가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알고 보니 그저 사전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나는 앞에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지만 이제 그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청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마구 울렸다. 나서서 문을 열고 서준이의 동생 진혁 씨,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금융사기죄로 얼마 전에 형기를 마쳤다. 나는 진혁에게 진정으로 호감을 느낀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가 이 악명 높은 동생과 관계를 끊었다. 고 말한 서준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숨이 가쁘고 어깨에 커다란 짐가방이 무거워 보였다. 형 어디 있어? 진혁은 나를 비집고 들어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내가 반응도 못하고 서준이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의 남동생을 보자 그의 얼굴이 즉시 변색되었다. 진혁아 왜 왔어? 서준이의 긴장된 목소리가 역력했다.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한다. 얘들이 곧 널 찾아올 거야. 쟤네들? 나는 발을 파묻고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진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방을 옆으로 내던지며 고문을 누르기라도 하듯 두 손을 비볐다. 나는 단지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낡은 빚을 갚기에 충분하다. 그만하면 난 사라질게. 나는 의심을 참을 수 없어 피식 웃었다. 구체 상환? 너 방금 감옥에서 나온 거 아니야? 진혁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눈빛이 차가워요.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 나한테 안 돼?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준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듯 손을 들었다.
도와줄 수 없어. 진혁아, 너 충분히 말썽을 피웠어. 진짜요? 진혁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빛에는 협박이었다.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나는 서준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다. 가봐, 진혁아.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일어나 가방을 들고 몸을 돌렸다. 그는 문을 나서기 전에 서준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문이 쾅 닫히자 나는 서준에게 몸을 돌렸다. 그게 뭐야? 붙어 있다가 무슨 뜻이죠? 서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천만에. 그냥 진혁이가 사람을 협박하는 걸 좋아해요.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믿지 않아요. 나는 그의 눈에 긴장감이 역력히 보이지만 그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나도 강요할 수 없다. 며칠 후 거실을 청소하던 중 저는 책상 아래에 숨겨진 검은 USB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USB 안에는 진혁이가 경박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채 사기, 허위재산 매매 등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줄줄이 담겨 있다. 근데 숨이 거의 멎을 뻔한 게 서준이 나오는 영상들이었어요. 그는 그냥 거기 서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남동생과 거래하고 있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낯선 사무실에 진혁과 함께 앉아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서준의 영상도 있다. 다른 영상에서 저는 그가 낯선 남자로부터 두꺼운 봉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방금 가슴을 전풍으로 맞은 기분이었다. 이 결혼 생활 전체가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남편은 실제로 누구입니까? 노트북을 닫자 손바닥이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준이랑 배질할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USB를 찾는다면 조만간 다른 누군가가 USB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USB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내 머리를 강타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씁쓸하고 역겹다. 그날 나는 생모집에서 막 돌아왔는데 오랜 힘든 날 이후 정신이 별로 좋지 않았다. 교통신호가 불분명한 도로를 다시 보기 위해 차량에서 트래블 카메라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영상에 집중하는 대신 차의 자동 녹음 부분을 잘못 눌렀다. 처음에는 그냥 빨리 감으려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서 멈추게 했습니다. 서준이 목소리. 그리고 나서 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와 그녀가 내 차에서 이야기했나요? 다른 사람 몰래 들어볼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지만 불안감이 재생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 저는 정말 더 이상 그녀를 참을 수 없어요. 엄마가 말했지. 그것을 얻는 것은 단지 단계일 뿐이라고. 나는 내 재산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발전에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다. 알아요. 저도 이혼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문제는 재산이에요.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그녀는 적지 않은 몫을 요구할 것이다. 걱정 마. 엄마는 변호사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냥 스스로 떠나게 하고 아이가 법정에 가서 재산을 나누게 하지 마세요. 그녀와 같은 여자는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얻을 가치가 없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차가운 칼날이 내 살갗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다. 조금도 양심이 없다. 그들은 나를 흔적도 없이 버려야 할 낡아빠진 물건처럼 군더더기처럼 말하고 있다. 그는 날 버리고 싶어? 머릿속으로 질문을 반복했지만 몇 번이나 말해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함께 지냈고 나는 그를 지원하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했다. 나는 그가 일에 몰두할 때 외로운 나날을 견디며 가장 힘든 날들에 그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게 제 끝인가요?
그들은 이혼할 의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날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나는 가파른 숨을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그냥 흘렀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서 그 녹음을 계속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되감기를 할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이 한 조각 더 깨지는 것을 본다. 나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관대하다면 사랑이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의 손에 내 마음을 쥐어주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돈, USB는 신우이의 범죄 증거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삶에서 저를 빼내려는 음모입니다. 마치 군더더기처럼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 없애야 할 짐, 물건일 뿐이다. 나는 외로워서 울곤 했지만 지금은 짐으로 울고 있다. 잘못된 사람과 사랑에 빠진 자신의 굴욕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만약 그들이 내가 쉽게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렸다. 나는 고개 숙여 참는 타입이 아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죽었어요. 내가 믿었던, 수년 동안 동거했던 그 남자는 나와 싸우기 위해 그의 가족의 편을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나를 서준의 삶에서 제외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권리나 목소리도 없이 빈손으로 나를 떠나보내고 싶어한다. 나는 녹음에서 방금 들은 말 때문에 의자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귀를 쫑긋 세웠다. 심호흡을 해보려고 했지만 가슴이 자꾸 조여 누군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런 놈과 사랑에 빠졌나? 내가 내 세상을 믿었던 한 남자? 갑자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하고 비굴한 웃음소리. 빌어먹을. 몇 년 동안 바보 같았구나. 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이 결혼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노골적인 대신을 받았나요? 아니, 말도 안 돼.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녹음된 것을 별도의 USB에 복사하고 사본을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나는 이 증거를 잃을 수 없다. 만약 그들이 감히 더러운 짓을 한다면 나는 이 전투를 끝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런 다음 지난번에 신우이가 두고 온 USB를 열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뜨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디 보자. 진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겼니? 영상을 하나씩 틀었습니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장면들. 진혁은 사기 사건을 수행하고 검은 점장을 입은 남자들과 거래하고 두툼한 현금 뭉치를 교환했다. 그런데 그 미션들 가운데서 서준이의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실제로 참여하는 일을 보고 서류에 서명하고 깨끗한 이력서가 없다고 짐작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동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서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분노가 내 안에서 끓어올랐다. 그는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 나는 한때 그가 훌륭한 의사이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 알고 보니 그는 완벽한 남편 역할을 하는 가짜, 훌륭한 배우일 뿐이었다. 나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지금 카드를 뒤집으면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는 이 체스를 좀 더 현명하게 치러야 한다. 나는 그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밀어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준과 대립하지 않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 그에게 추궁하지도 않는다. 나는 여전히 요리를 하고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부드러운 아내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자주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그냥 계획대로 하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걱정 마.
그녀가 눈치채기 전에 내가 다 처리할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어떤 날 밤, 서준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켜서 삭제했지만 여전히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들을 훑어보곤 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의 변호사와 그들이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이혼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대화를 발견했다. 그녀는 구속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 그녀에게 먼저 떠나라고 강요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녀가 미쳐버릴 이유를 만드세요. 그녀를 더 침착하게 만들수록 법원은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탁자 위에 던지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까? 나를 끝없는 패배자로 만들고 싶어? 말도 안 돼. 어느 날 밤 나는 거울을 똑바로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착한 아내, 참는 여자의 이미지를 보지 못했다. 대신 단격하려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준아. 내가 싸우고 싶다면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다. USB 동영상은 서준이 불법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증명한다. 서준과 변호사 사이의 메시지는 나를 제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저는 몰래 시내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 이혼을 준비했고 제가 자료를 줄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주요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믿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빈손으로 조용히 떠날 여자가 아니다.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나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한 짐가방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 하나하나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짓말, 배신, 더러운 음모뿐이다. 계단을 내려오자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슴이 메었다.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자마자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진혁.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고 눈빛은 팔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갑작스런 등장이 아니라 그가 나를 시누이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나는 손가방 끈을 단단히 조이고 평정을 유지했다. 비켜, 진혁아. 협박할 시간이 없어. 그는 느리지만 의도적인 걸음으로 다가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버렸다. 만약 당신이 이 집을 나와서 어떤 일에 대해 감히 입을 열면 형수님의 사랑을 못 본다고 저를 탓하지 마세요. 나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음시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혁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싱긋 웃었다. 서준이 내 임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 하지만 그 사람뿐만이 아니다. 언니 계좌로 송금되는 돈도 있어요. 나는 멈췄다. 거짓말이야?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린 다음 전화기를 꺼내 녹음 파일을 눌렀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을 때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지연이 그 통장 이름 서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가 먼저 책임질 거야. 서준이 목소리.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진혁은 도전적으로 미소 지었다. 놀랐니? 서준이가 결혼해서 언니만 배신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 남자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이용했어요. 나는 손을 꼭 잡고 손톱으로 살갗을 깊게 눌렀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통제불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요. 나는 목첨을 돋우었다. 어떻게 할 거야? 진혁이는 어깨를 으쓱한다. 간단해. 당신이 고분고분하게 떠나서 침묵을 지킨다면 나는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점이의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공범으로 감옥에 갇힌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가 고개를 갸웃하고 웃음이 사악하게 치밀었다. 당신의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자랄 것입니다.
나는 누가 방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끝까지 싸울 수 있지만 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할 수는 없다. 서준이 실제로 나를 이용해 불법 재산을 숨겼다면 법이 나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기소된다면 누가 내 아이를 지켜줄까? 진혁이는 저를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지연아,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하나는 조용히 걷고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이렇게 궁지에 몰릴 수 없다. 나는 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반대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진혁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내가 그렇게 쉽게 위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당신이 누가 이 게임을 통제하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너는 그 싸구려 협박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까먹은 게 있어? 진혁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비 카드 없이 체스 한 판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내가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이야기에서 누가 진짜 위험한지 기다려라. 그리고는 몸을 돌려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단지 진짜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내가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밤이 되자 노트북 화면 앞에 홀로 앉아 그동안 수집한 자료 파일, 동영상, 증거 하나하나를 응시했다. 그것들은 단순히 더러운 음모의 조각들만이 아니라 서준과 그의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양육권을 따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는데 눈빛이 고려 중인 것처럼 싸늘했다. 확실해요. 상대가 장난 아니다. 나는 싱긋 웃었다. 나는 쉬운 일이 아니라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서준과 진혁의 거래를 찍은 비디오 자료집,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메시지, 차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그에게 주었다. 제가 다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나를 보고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겼다. 영상을 보자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의자 뒤로 몸을 젖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준비됐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래전에 준비했어요. 언제나처럼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서준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더 이상 자신만만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다. 그의 옆에는 경멸로 가득 찬 차가운 얼굴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애 없는 진혁이는 나오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진술했을 때 나는 그들이 가짜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았다. 저는 무책임한 아내입니다. 나는 서준이의 일로 돈을 횡령했다. 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징후가 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비난은 내 마음에 칼이 박히듯 했다. 그러나 움찔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일어설 차례가 되자 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법관 앞탁자 위에 USB를 살며시 올려놓았다. 재판장님, 저는 몇 가지 반박의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염산이 흘러나오자 출석자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법정 공간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면에 서준이 서류에 서명하고 진혁과 거래하고 다른 사기꾼들을 비웃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다음은 차 안의 녹음물, 그들 자신의 목소리, 이혼 계획에 대해 그들이 한 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다. 필요하다면
그녀가 미쳐버릴 이유를 만드세요. 그녀를 더 침착하게 만들수록 법원은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시어머니는 이건 가짜야 라고 소리쳤다. 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전문가 음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니요, 부인, 이건 사실입니다. 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꼭 쥐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양육권을 얻었어요. 진혁은 그 직후 사기 및 위조 재산 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범죄로 체포되었다. 서준이는 돈, 명성, 경력, 부를 모두 잃었다. 어떤 환자도 형사상 스캔들에 연루된 의사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망해서 불명예와 관련된 이름밖에 없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눈시울을 붉힌 할머니에 불과했다. 그리고 저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 집을 떠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나를 상처 입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일어서서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다. 나는 여전히 잠든 채 누워 있었던 모든 일을 회상하는 담들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는 옆에 깊이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볼 것이고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